That former staffer is Miles Taylor, and he is joining me now. He was chief of staff 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uring Trump's first term, and he wrote the anonymous New York Times op-ed criticizing Trump, though he has now set up a legal defense fund at endpresidentialrevenge.org. And Miles, welcome. There's a lot of pressure on you right now and a lot to get into here, but I do appreciate your time. I want to just get your thoughts from kind of a national security point of view on the fallout of the Trump-Musk public spat. I mean, first, what ran through your mind when you saw it playing out? 임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일은 기관 기록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아니다. 2025년 12월 16일 백악관 동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 내부 회의에서 찰스 H. 모턴 임시 비서실장은 정보기관 간 통신 보안과 관련된 대통령 지시를 공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이 결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운영진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으며 참석한 법률 고문이 회의록에 기록했고 그날 오후에 2개의 의회위원회에 즉시 전달되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아침 언론에 조용히 보도되었지만 의회 지도부, 법률자문단, 전직 수석 보좌관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첫눈에 행정부서 간 기술적 불일치로 보였던 이 사건은 10월부터 백악관 내부에서 쌓여오던 더 광범위한 제도적 긴장의 일부 이미 드러났으며 그 긴장은 임시 비서실장의 대통령 명령 공식 거부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했다. 거부 사유는 공식 성명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감독위원회에 익명으로 증언한 3명의 고위 보좌관들은 해당 명령이 국가안보국과 국가정보국장실 간의 감사 프로토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전략적 운영 보안을 이유로 11월부터 12월 사이 감청된 통신 기록을 일반 내부 공유 체계에서 제외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요청의 정확한 근거에는 대통령실 내부 법률자문단의 법적 의견이 첨부되지 않아 해당 조치의 헌법적 감독을 담당하는 고문관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다. 모턴은 정지 조치 시행을 승인하라는 요청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후 하원사법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부 수반과 그 직속 운영진 간의 입장 불일치에 대한 예비적 증거로 인용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으나 독립적인 소식통을 통해 대통령의 제안이 11월에 발생한 전략적 정보 유출에 대한 내부 조사를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후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들에 의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에게 배포되는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으며 국제 언론의 조사에 따르면 법무부 대표들과 부통령 보좌진 간의 긴급 회의가 소집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3일 연속 공개 일정을 비우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아 제도적 피해 억제 전략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낳았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술적 연대, 전략적 거리두기, 아니면 단순히 전개 중인 상황에 대한 정치적 신중함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내부적이자 동시에 공개적인 교착 상태는 겉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는 공식적 권위 행사와 역사적으로 제도적 긴장 시 완충 역할을 해온 비공식적 억제 메커니즘 사이의 잠재적 균열을 시사한다. 모턴의 행동은 일부에게 잠재적 법적 위험에 대한 개인적 보호 시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이들에게는 대통령실 내부 구조가 더 이상 행정부 수장의 결정에 통일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신호다. 두 경우 모두 그 의미는 개별 행위를 넘어선다.
이는 대통령실과 국가기구의 기술적 핵심 부서 간 관계에 누적된 마모를 시사하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포함된다. 이는 미리 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호들의 전개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들은 종종 기관 간 권력 균형이나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같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선행하는 마찰지대를 드러낸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관찰하며 제도적 체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찰스 H. 모턴의 거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적 영역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상원정보위원회가 12월 19일로 예정된 비공개 회의에서 그를 소환한 것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 사흘 전 하원사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는 10월부터 진행 중인 기관 간 감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 영향을 경고하는 기밀 메모가 이미 유포된 상태였다. 법무부 내 이동 권한을 가진 2명의 부검사가 서명한 이 문서는 불법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민감한 기록의 동결을 승인하는 공무원들에게 점점 커지는 법적 위험 시나리오를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했다. 입법부의 조치와 행정부 내부 경고의 일치는 눈에 띄지 않았고 뒤에서는 모턴의 행동을 단순한 기능적 신중함의 표현이 아니라 통제 핵심과 지휘 본부 간의 불일치 증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주목은 대통령 지시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로 옮겨갔다. 첫 번째 조치는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 입법사무실에 내각에 발령된 명령의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협상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답변 기한은 72시간이었다. 문서는 도착했지만 불완전한 형태였다. 의회에 제출된 버전은 국가 기밀을 이유로 일부 내용이 삭제되어 있었고 이는 국가안보감독에 경험이 많은 의원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통신감청에 관한 FISA 외국정보감시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중단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자 감독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해 해당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요청했다. 이러한 일치된 반응은 최근 몇 차례 회의에서 서로 다른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상원 의원들이 현 행정부의 의사결정 패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주리주 온건 공화당 소속 마커스 그린 상원 의원은 본회의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조치는 특히 기관 간 정보 흐름에 대한 제한을 수반할 경우 즉각적인 외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 의원이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카렌 로페즈 의원은 진행 중인 감사를 중단하는 데 사용된 기준에 대한 투명성 부재는 대통령 의사결정 과정의 제도적 무결성을 훼손한다고 선언했다. 이들 발언은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판의 암묵적 대상은 명백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비판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전통적으로 행정부와의 직접적 대립을 피해온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편함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부통령은 해군 관측소, 부통령 공식 관저에서 정당 지도부와 법률 고문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 회의에는 최소 2명의 전직 비서실장과 전 CIA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공식 이동 기록과 현지 언론의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wing mob. 가들은 이번 회의를 위기 확대 시 법적 시나리오와 차기 선거에서 여당 후보 진영 자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과 병행하여 이러한 성격의 협의를 주도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내부 재편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정적 안전장치의 재가동은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시적인 관료적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기술 및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현안은 겉보기에는 합법성을 띠고 있지만 일반적인 규범적 적합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명령에 맞서 정보기관들의 운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 내부 기관을 통한 시스템의 신속한 대응은 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기관들이 연방 통치의 기능적 균형을 위협하는 일방적 결정을 억제할 수 있는 대응 메커니즘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제도적 긴장 시기와 비교 분석이 법률 관측소 및 전문재단의 내부 보고서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73년 피해 토요일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관 해임을 거부한 검사들, 이나 2020년 군 수뇌부의 공개 서한, 군대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경고, 과 같은 사례와의 권위와 합법성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마다 나타나는 제도적 저항의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찰스 H. 모턴에게 부여된 거부의 범위와 가능한 파장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제도적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소속 법학자 집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기능적 보존 행위, Act of Functional Preservation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용어는 비록 관례적인 절차에서 벗어났지만 목적 이탈로 보이는 결정에 맞서 기관의 무결성을 보호하려는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해석은 문제의 명령이 불법이라고 자동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적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거부 행위가 지휘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국가 정보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계층적 안정성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이 논쟁은 핵심적이고 민감한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대통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를 불복종이나 제도적 신뢰의 붕괴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역사적 선례, 기술적 의견, 학설적 해석에 기반한 해석의 여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부에서 직접 내려진 명령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가 최소 5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중 어느 사례도 행정적 의혹으로 전임자가 해임된 후 긴급히 임명된 임시 비서실장이 관련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실 내부 역학에 주목하는 관측통들에 따르면 이 특정 세부 사항은 모턴이 행사하는 권한 자체가 사전 불안정성이 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한층 가중시킨다. 이와 동시에 이 제스처의 의미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야당과 영예된 의회 세력은 이 사건을 행정부 내부의 심각한 균열 신호로 해석하며 이는 행정부의 일관된 통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여당 기반 의원들은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제도적 붕괴 서사를 강화하려는 반대 세력에 의해 과장된 기술적 소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두 해석 모두 즉각 배제할 수 없지만 둘 다 제도적 모호성이 짙은 사건에 수반되는 해석적 양극화의 정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한 사실은 채택된 프레임에 따라 취약성의 증거로도 회복력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분석가들은 단기적 결말이 모턴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분석보다는 향후 몇 주 동안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프레임될지에 더 좌우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백악관이 그를 교체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대통령직의 운영 핵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시사할 수 있다.
압박 속에서도 그를 직위에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의 거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기능적 자율성 표현을 부추길 수 있다. 어느 쪽 선택도 위험이 따르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채택할 전략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향후 제도적 움직임이 이 교착 상태의 윤곽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검찰총장실은 대통령 명령의 범위에 대한 해석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규범 위반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침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만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회는 모튼뿐만 아니라 의사 전달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도 청취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사법부는 소환될 경우 공식적인 법적 근거 없이 발령된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복잡한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관한 판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제도적 위기인지 아니면 고립된 사건인지에 대한 합의는 형성되지 않았다. 일부 관측통들은 모턴의 행동을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조치와 자신의 서명이 연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기회주의적 행위로 보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계산된 방식으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조성해 대통령 권위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해석도 완전히 입증될 수 없으며 제도적 체계는 규범적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갈등을 관리하려는 듯하다. 공식 성명과 기관 내부의 움직임 모두에서 감지되는 이러한 자제 태도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권력 분립의 균형 범위 내에서 대립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의 원본 명령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 부재, 부통령의 침묵, 입법부의 병행 행동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전개에 따라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기관 관측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시민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관련 당국의 행동과 소홀함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감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개 토론이 불투명한 합의나 일방적인 사실 해석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몇 안 되는 보장 장치 중 하나다. 이러한 시기에 시스템의 각 기관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첫눈에 항상 드러나지 않는 내부 압력에 직면한 민주적 구조의 회복력 또는 적응 정도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분석적 주의를 기울여 전개 상황을 지켜보며 표면상으로는 고립된 사건들을 정치 법률 시스템의 더 광범위한 작동과 항상 연관 지으려 노력할 것이다.